자, 반갑습니다. 기출문제 1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부터 하죠. 이번에 3번 보겠습니다. 25에서 24. 25에서 24. 여기에 몇 위를 표시를 해달라네요. 몇 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I 열도 마찬가지고요. 두 개를 같이 잡고 해보죠. 오른쪽 버튼 클릭, 셀 서식. 자,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지 표준에다가 위 써주면 돼요. 위 써주면 되는데, 거기 주의할 점이 뭐냐면 0인 경우에, 셀 값이 0인 경우에는 0 위로 표시를 하라 그러죠. 그죠? 그럴 때 여기에, 자, 여기 샵을 쓸 수도 있고 0을 쓸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0 위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0일 때 0 위가 표시되고, 샵이라고 써주면 그냥 숫자가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데요. 0일 경우에는 표시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가 만약에 0 같으면 표시가 안 되죠. 그죠? 표시가 안 되는데, 똑같은 경우고요. 셀 서식에서 여기가 샵이 아니라 0 숫자가 들어있을 때는 0인 경우에도 0 위라고 표시가 되죠. 그죠? 그거만 좀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분 한번 해보죠. 메모 삽입 A1 셀에다가 메모를 삽입해라. 메모 삽입. 원래 들어있는 거는 지우고요. 대학교 도서 대출 이라는 메모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자동 크기 오른쪽 버튼 클릭, 메모 서식 들어가서 맞춤의 자동 크기 확인 누릅니다. 그리고 얘는 항상 표시되도록 오른쪽 버튼 클릭, 메모 표시 숨기기, 이렇게 해서 항상 표시되도록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 넘어가죠. 자, 조건부 서식이네요. 어떤 내용이냐면 언어하고 수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언어하고 수리 두 개에 대해서예요. 언어 점수가 수리 점수보다 이하, 그러니까 언어 점수가 수리 점수 이하이면 행 전체의 글꼴색을 바꿔주라라는 거죠. 그죠? 자, 뭐 해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세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 지정할 셀 결정. 자, 는 해주고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 친구죠. 그죠? 그 수리 언어 점수가 수리 점수에 대해서 이하라 그랬죠. 그죠? 이하면 작거나 같다죠. 그죠? 뭐에 대해서? 수리 점수에 대해서. 예. 요게 만족이 되면 뭘 해요? 예, 서식을 지정을 해주면 되죠. 행 전체죠. 그죠?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해주면 되니까, 요거에서 4 빼주고, 요것도 4패 달러로 빼줍니다. 그리고 서식을 뭘로요? 파랑. 글꼴색을 파랑으로. 파랑. 그래서 확인 눌러주고, 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네요. 그죠? 요거, 맞네요. 그죠? 이하인 경우가, 요 경우, 그죠?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부 서식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익숙하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산 작업 보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표 1번부터 보죠. 자, 표 1번은, 네 번째 문자네요. 표 검사 결과에서 네 번째 문자. 4 이하일 경우, 뭐 이런 게 나오네요. 그죠? 네 번째 글자를 미드 함수 가지고 자르면 되겠다. 그죠? 요거에서 네 번째 글자 하나, 둘, 셋, 넷. 요거네요. 그죠? 요거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달라지는 거네요. 그죠? 자, 미드. 이 친구를 네 번째 글자에서 한 개만 자르는 거죠. 엔터 쳤더니 6.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이거가 4 이하인 경우에는 공백을 해주고요. 그 위에는 분량을 판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 2, 3, 4인 경우에는 그 공백을 처리를 해주면 돼요. 자, if를 줬을 것 같은데 if를 안 주고 추저를 줬네요. 그죠? 1, 2, 3, 4인 경우에는
공백을 해주면 되고, 그 위에는 분량을 써주라. 자, 추저 함수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추저 해주고, 여기가 1이면 뭘 해주면 되죠? 1이면 공백 처리해주면 되죠, 그죠? 2일 때도 공백 해주면 되고, 3일 때도 공백, 4일 때도 공백 해주고요. 5, 6, 7, 8, 뭐, 이거는, 분량이라고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죠? 자, 이 경우는 7까지 나오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렇게 분량 이렇게 써주면 돼요. 량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if error를 줬어요. if error를 쓰라는 거는,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오류를 만들라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가 미드 값이 1, 2, 3, 4면 1인 경우에는 얘 출력될 거고요. 2인 경우에는 얘, 3일 때는 얘, 4일 때는 얘가 출력이 되죠. 5일 때는 오류가 생기죠. 6, 7, 8 다 오류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일부러 오류를 만들어 보라는 소리죠. 자, 엔터 쳤더니 오류가 나오네. 6이니까 오류겠죠. 그죠? 7도 오류가 나올 거고요. 그죠? 여기까지는 오류가 나오겠네요. 여기는 비어 있겠네요. 그죠? 비어 있을 거고, 4까지는, 여기까지는 다 비어 있겠네요. 그죠? 여기 오류 생길 거고, 비어 있고, 그죠? 자, 이럴 때, 오류, if error를 가지고 오류를 처리를 할 수 있죠. 그죠? 자, 요 수식이 오류가 생기면, 여기 거를 출력해주면 되죠. 그죠? 아닌 경우는 그냥 얘가 출력이 되는 거고, 얘가 오류가 생기면 얘가 출력이 되는 거죠. if error 함수의 역할은 그거죠. 그죠? 엔터 쳤더니 분량으로 나오고, 채우기 엔터 잡고 드래그 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수당 더하기 기본급, 이 급여래네요. 그죠? 직위에 따라서 기본급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 수당은 여기에 각각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직위를 이렇게 찾으니까 H루급이겠다. 그죠? H루급. 알맞은 함수 선택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H루급을 쓰면 되겠다. 그죠? 자, 부장을 찾을 거야. 어디에 가서요? 여기에서. 요 표에서 부장을 찾을 거야. 그렇게 해서 표시할 값은 기본급이잖아요. 그죠? 기본급은 두 번째 줄에 있죠. 두 번째 해주고 정확히 일치. 이렇게 해주면 부장은 350만 원 딱 나오네요. 그죠? 자, 채우기 핸들 잡고 드래그 할 거니까 이 부분은 고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자,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리 240만 원, 사원 190만 원, 차장 310만 원, 과장 280만 원. 네, 잘 나온다. 그죠? 여기다 뭘 더해줘요? 수당을 더해주면 되죠. 그죠? 자, 앞에다가 더해줍시다. 뭐 뒤에 더해줘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앞에다가 하라고 수식이 그렇게 위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엔터 쳐주면 되겠다. 그죠? 자, H79 문제치고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다. 그죠? 자, 다음 표 3번 보겠습니다. 자, 표 3번은 승진 여부를 결정을 하려네요. 자, 승진 여부를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실적 점수, 연수 점수의 평균이 75점 이상인 거를 일단 보겠다네요. 그리고 벌점은 10점 미만이어야 되네요. 예. 그러면 승진을 하는 거네요. 그죠? 일단, 두 개 점수의 평균을 일단 구해보죠. 에버러지 쓰면 되겠죠. 그죠? 이 친구의 평균 점수를 구했더니 76.5고요. 얘가 몇 점? 이 점수가 75점 이상이어야 되네요. 그죠? 75점. 엔터 쳤더니 true 나오네요. 그죠? 어이구. 더블 클릭했더니 밑에까지 쭉 다 돼버렸다. 그죠? 이거 더블 클릭할 때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 밑에까지 왜 갔지? 여기가 끊겼는데. 자, 채우기 애들 잡고 그냥 들어갈게요. 자, 얘가 75점. 네. 자,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가 더 있죠. 그죠? 조건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 조건이 75점 이상인 조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벌점 10점 미만인 조건 두 개가 AND로 연결되어 있죠. 이고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AND가 필요하겠죠. AND가 필요하고,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이 점수 벌점이 10점 미만이죠. 작다 10점.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요게 두 개 다 만족되어야 뭐가 승진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폴스다. 그죠? 이 벌점이 10점이 되네요. 예, 그래서 추로 되는 요 세 사람만 승진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if 요 전체가 추루가 되면 뭐 하는 사람이죠?
승진하는 사람이고, 아닌 경우에는 공백을 그냥 해주면 되네요. 엔터. 됐죠? 평이한 문제다, 그죠? 자, 표 4번 보겠습니다. 평수가 20평대 매매 건수를 찾아달래네요. 건수니까 개수를 세는 거죠. 카운트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20평대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ifs가 들어있는 애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아니면, d 카운트 이런 애들이 필요할 텐데, 함수를 뭘 줬죠? 네, count if를 줬네요. count if를 줬다고요? count if를, 자, 매매 건수를 구해라. 20평대의 매매 건수를 구해라. 지금 평수를 보니까 20평보다 작은 건 없네요. 작은 건 없네요. 그죠? 그래서 아마 20보다 작은 것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20보다 작은 것만 체크를 하면 다 20보다 크니까요. 20보다 크고 30보다 작은 거나 체크를 안 해줘도 되겠네요. 30보다 작은 것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네요. 30보다 작은 걸 했을 때 뭐 10평이 있거나 15평이 있거나 그러면 20평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10평대가 없으니까 30보다 작은 걸 찾으면 다 20평대겠네요. 그죠? 자, count if. 어디에서? 여기서 찾아야 되죠. 그죠? 여기에서 뭘 찾아주면 되죠? 작다. 30. 30보다 작으면 다 20, 몇이 되겠죠. 그죠? 엔터. 이게 단데요. 네. 이게 답니다. 네. 3건. 하나, 둘, 3건. 자, 다음. 카트 경기 대회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록들이 나올 때는 작은 애가 1등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순위를 구하되 1위와 2위는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자, 랭크를 줬네요. 그죠? 랭크. 아이고, 랭크. 자, 랭크를 줬고요. 이 친구가 얘네들 중에서 몇 등인지를 알고 싶다고 해서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안 돼요. 이 기록은 짧은 게 1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림차순입니까? 오름차순입니까? 오름차순이죠. 그죠? 내림차순은 큰 거부터 작은 걸로 배치가 되는 거니까 큰 게 1등이 되고, 오름차순은 작은 거부터 큰 걸로 배치가 되니까 작은 게 1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림차순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생략을 할 수 있는데, 오름차순은 생략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엔터 쳤더니 얘가 8등, 1등이 누굴까요? 얘가 1등이네요. 그죠? 57초 00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1등하고 2등은 결승 진출이라고 해주고, 나머지는 비워두면 되겠네요. if 얘가 작거나 같다? 2등.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1등, 2등일 때는 결승 진출 해주면 되고, 아닌 경우에는 비워두면 되겠네요. 엔터. 얘하고 얘 두 개다, 그죠? 제곱이 엔터 잡고, 드래그. 됐죠? 예, 이번 이 차의 문제는 이거 표도 되게 평이하게 나왔네요. 그죠? 이런 문제를 만나면 되게 좋은데.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은 너무 많이 했는데 한번 해보자고. 또 자, 잡고 삽입 피벗 테이블. 자, 기존 워크시트에 몇 번째? A28에다 넣으래네요. A28에 넣어주세요. 자, 차례대로 당겨 넣으면 됩니다. 담당자는 보고서. 그 다음에 지역은 행 레이블. 그 다음에 값에다가 판매 수량, 판매 금액. 값에다가는 판매 수량, 판매 금액을 넣고요.
평균을 계산하래요. 이게 합계가 아니고 뭘 해요? 평균.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평균. 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삼각형은 됐고요. 두 번째 삼각형은 보고서 레이아웃은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의 피벗 스타일 보통 5를 선택하세요. 여기 피벗 스타일이죠, 그죠? 보통의 5 다섯 번째 거. 요거 클릭해주면 이렇게 되죠. 예. 피벗 테이블도 간단하게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부수 작업 2번 보겠습니다. 부분합이네요. 자, 부분합은 무조건 정렬을 먼저 하게 되어 있죠, 그죠? 홈 탭에 정렬, 사용자 지정 정렬을 가겠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에 학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세요. 네,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그죠? 자, 만약에 기준이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보면 그 그룹 하는 거 있죠. 그룹 하는 거. 지금 보면 우리 그 문제지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 그룹을 뭘로 지어놨어요? 학년별로 그룹을 지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1학년이 먼저 나오니까 당연히 오름차순이겠죠. 그거 보고 하면 돼요. 두 번째 삼각형을 보면, 뭘 하라고 되어 있냐면, 학년별로 정보 검색, 홈페이지, 이거에 평균과 총점을, 그래픽의 평균과 총점의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자, 일단 해보죠. 어디로? 데이터에서 부분합, 그룹화할 항목은 학년이죠. 자, 뭐죠? 정보 검색. 정보 검색, 그 다음에 홈페이지, 그 다음에 문서 편집, 프로그램, 그래픽, 이거에 뭘 구해요? 총점은 빼야 됩니다. 이거에 평균을 구해달라네요. 평균을 구해서 표시해 주세요. 자,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1학년 평균, 2학년 평균, 3학년 평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총점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네요. 이 총점의 최대값. 한 번 더 하는 거죠. 부분합 들어가서 이번에는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얘네가 아니고 뭐죠? 총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체크 반드시 해제해 주고요. 확인 누릅니다. 자, 됐죠? 예, 그 두 번째 삼각형에 보면 평균과 최대값의 결과값을 각각 하나의 행에 표시하라는 거는 얘가 이렇게 나오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백을 원래 상태에서 백을 이거 지울 때 어떻게 지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부분합 가서 모두 제거해버리면 지워지죠, 그죠? 자, 이거를 부분합을 할 때 한 줄에다가 다라는 소리는 이거 아까 평균 구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거를 정보 검색 하나 해놓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하나 해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한 줄에 다 나오게 하라는 소리죠. 그죠? 그림처럼 그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평균과 최대값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자, 먼저 한 게 밑에 깔려요. 그죠? 평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문제지에 주어진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 위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하라는 순서대로 하면 이게 틀릴 리가 없어요.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매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자, 오랜만에 매크로 한번 해보죠. 매크로. 어렵지는 않은데 계속 안 하면 또 모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연습했겠지만 또 혹시 뭐 다른 해 안 보다가 자, 다른 애는 안 하다가 13회만 또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매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3에서 G3 영역, A3에서 G3 영역은 요거네요. 그죠? 요거를 색깔을 바꾸는 거네요. 그죠? 자, 매크로 어떻게 합니까? 보기에 매크로 기록 해서 이름을 정해주면 되죠. 서식. 서식이라는 이름으로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럼 지금 녹화가 시작되는 거죠. 자, 해야 되는 일은 A3에서 G3까지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글꼴색은 표준 파랑. 그 다음에 채우기가 표준 노랑.
그리고 가운데 맞춤. 여기 가운데 맞춤이죠. 이렇게 해주는 서식을 해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중지시키죠. 그죠? 자,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도형을 넣으래네요. 삽입해서 도형, 육각형. 얘가 육각형이죠. 자, 아무 데나 일단 드래그 해주고요. 자, 얘를 I3에다가 맞춥니다. Alt키 누르고 끌다가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J 5까지니까 이렇게 끌어서 5 맞춰주고 J도 이렇게 맞춰주고. 자, 오른쪽 버튼 클릭, 텍스트 편집. 서식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가운데 맞춥시다. 서식이 가운데 딱 오도록 클릭하고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이렇게 클릭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클릭했을 때 이게 실행이 되면 되죠. 그죠? 서식 만들어지는 게 오른쪽 버튼 클릭, 매크로 지정 해주고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매크로 친구를 연결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에 서식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쭉 붙여 넣어 버리죠. 원래대로 됐죠. 그죠? 얘를 누르면 이제 노란색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눌러 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되는 게 보이죠. 그죠? 자, 그렇게 됐으니까 일단 서식은 됐고요. 두 번째 거 해보죠. 재고량의 재고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자, 매크로를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보기에 매크로 기록. 이번에는 재고량 확인 누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녹화가 되고 있죠. 자, 재고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고량은 정월 재고량, 그 다음에 더하기 매입 수량 빼기 판매량이네요. 그죠? 그리고 엔터 치면 돼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 잡고 드래그 해주면 끝이죠. 자, 중지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에 배지를 넣으네요. 배지. 배지가 얘가 배지인가 보네요. 네, 배지.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요. I7까지. 자, Alt키 누르고 I까지 당기고요. 여기가 6, 7. 그 다음에 J. 그 다음에 J9까지. 네,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8, 9.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그죠? 얘도 아까 3, 4, 5까지죠. 3, 4, 5까지. 그렇죠. 예, 이렇게 생긴 거네요. 자, 텍스트 편집 해주고, 재고량. 예, 클릭하고,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오른쪽 버튼 클릭, 매크로 지정. 이번에는 재고량. 확인 눌러줍니다. 자, 얘가 계산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지우고 재고량 누르면 계산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돼요. 자, 마지막 차트 작업 보겠습니다. 차트가 보이면 저장. 자, 1번. 그림을 참고해요. 매출 수량과 매출 금액 계열만 나오게 하려네요. 지금 순이익이 없어지라는 소리죠. 오른쪽 버튼 클릭,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순이익 클릭해 주고요. 제거 눌러주면 되죠. 그죠? 자, 확인 눌러주니까 됐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매출 금액. 빨간색이네요. 그죠? 매출 금액이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 차트 종료 변경에 들어가서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해주고, 얘는 보조축으로 보내줘가지고, 그죠? 해주고, 얘를 다시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서 보조축 해줍니다. 했더니 이렇게 생겨지네요. 자, 범례는 아래쪽에 배치. 레이아웃에서 범례는 아래쪽에 배치. 글자 크기, 굵고 이런 걸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 금액 데이터 중에서 영업 4팀. 매출 금액이죠. 매출 금액. 매출 수량이 아니라 매출 금액이죠. 꺾은선형이 되죠. 요거에서 네. 요 친구만 한 번 더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 했더니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거가 오른쪽에 있는지는 근데 그렇게 보이긴 한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오른쪽에 있네요.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차트 영역에서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체크.
again.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이번 회는 굉장히 좀 평이한,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문제들로 구성이 됐네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되게 좋겠다. 그죠? 쉽게 좀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오늘도 수고했고요. 이번 시간에도 자, 최선을 다해서 100점 받도록 하고, 예, 열심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